지난 7일 방통위가 폐지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공포 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됩니다. 언론 플러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진숙 쳐내기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방통위와 관련해서 기자 여러분께 또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 조직이 크게 분리되거나 또 틀이 달라지는 것은 별반 없습니다.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위원장, 저에 대한 조치입니다. 네. 근데 사실 진짜 이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봤더니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방통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국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통위가 허가해 줬는데 과기부가 불허해. 안 해줘. 이거 굉장히 이상한 구조가 돼서 일의 효율성을 많이 이렇게 침해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네, 이게 좀 아까 과기부가 유료방송 규제권을 갖고 있잖아요. 인허가를 하면 방송통신위원회한테 다 뺏기에는 좀 거시기 했는지 동의권을 줬습니다. 어디예요? 방통위원회 과거에. 그러니까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기부에서 다 절차를 밟고 방통위에 또 가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이 절차를 다 관리해야 되니까 이중 규제 논란이 있었고요. 이중 규제가 있었고. 예, 그래서 이것도 해소되는데 지금 저런 발상이 나오는 게 유화적이라 그런 것 같고요.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나 봐요. 유화적이라는 건 그냥 취소하시죠. 또 괜히 또 소송 걸릴 수 있으니까요. 네. 아, 네.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수사 시작됐거든. 그래요? 수사가 아주 재빨리 시작됐습니다. 네, 네. 저 취소. 네, 그건 취소합니다. 네, 그런데- 내용으로만 그냥 비판해 네, 주세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도 어디를 주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주목하는 거는 과기부에서 넘어오는 그 중앙부처 직원 35명 외에 전파관리소 뭐뭐 넘어오는 그거 또 중요하지만 이게 조직 네. 개편인데 더 중요한 건 가입자가 2천만 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IPTV. 그래서 이에 관한 세세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외면하는 것 같고요. 언론이. 네. 그리고 이게 역사가 있는데 2000년에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들이 다 합쳐져서 방송위원회가 뜨거든요. 그때도 방송위원회법이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과거 위원들은 다 자동 면직됐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뜰 때도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신법이 통과되자마자 그냥 면직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신법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개편되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리고 2013년에 아까 박근혜 때 조직을 떼어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방통위에서 미창부로. 그때는 조직만 떼어갔는데도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이 그렇게 개편되고 그러면 네, 물러나는 네.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씨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다. 네. 혼자에게. 예.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본인이 대단한 인물인지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아. 그게 의학 용어도 쓸 수 있는데 저도 안 쓰도록 하지 하겠습니다. 마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내용으로만 하면 돼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제 신설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위원도 5명에서 7명 이제 네.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
이 7명은 뭐 예를 들어서 국회 추천 뭐 이런 게 네. 있어요 또? 여기서 상임위 셋, 비상임위 넷입니다. 근데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게 3명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이진숙을 또 추천할 수 있는 겁니까?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럼 오겠네. 신박한데. 아이고, 온다니까 그러면. 근데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다가 장관급, 네. 그 위원은 차관급이라 그런 건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죠 뭐. 그래서 아. 상임 3명은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1명씩 상임을 추천하게 되고요. 아. 그다음에 비상임 4명은 아마 의석수 비율로 하면 여야 2대2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이종섭도 보세요. 장관하다가 차관급 호주 대사로 뭐 런종섭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뭐 그 걱정은 타당은 한데 네. 모든 게 장동혁에게 달려 있다. 왜냐면 대구시장 자리 준다 그러면은 위원 자리 준다 해도 저 이진숙이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진로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방통위를 그렇게 망가뜨려놨잖아요. 지금 조직 개편안과 이진숙과는 별로 상관도 없는데 본인이 좀 찔려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전환길 씨의 선택이 좀 중요하겠네요. 전환길 씨가 입장을 밝혔죠. 양보한다고. 양보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까? 예,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시작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 이제 완전 꽉 막혀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지금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은 아. 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네. 지금 자꾸 이진숙 씨가 위원을 추천하라고 하는데 이 조직 개편이 되는데 누가 위원을 그렇지. 추천합니까? 그리고 지금 추천해봐야 그분들은 9월 25일 그것도 이 법이 다 나가야 통과될 텐데 되는데. 다 나가야 되는데 그렇네. 예, 그건 곤란하고요. 어.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 시작되고 그러면 방통위가 그걸 주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규제진흥기관으로 중요하지만 지상파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그래서 중요하다고 의미가 느끼실 있네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후속 작업이 진행되면 저희는 올해 안에 공영방송 정상화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올해 안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빵진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지금 어제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 나오면서 빵진숙 날아가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이진숙 자기 뉴스 안 나와서 서운하겠다 했더니 지가 입을 털었어요. 네, 본인이 이제 정부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진숙 축출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통과가 되면은 법의 판단을 받겠다. 그러니까 뭐 소송을 걸겠다라는 얘기죠. 네. 예,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경쟁자이신 경쟁자라뇨? 최준문 교수님. 게임이 자, 안 돼요? 그건 경쟁자야. 알겠습니다. 예. 그럼요. 게임이 안 돼. 제가 욕먹는 것도 교수님의 스펙이 대한민국 최고예요. 이 방송, 통신, 언론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빵진숙이 앉아갖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열불이 터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윤석열 정부의 소유가 아니다. 방송은 이재명 정부의 소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따위 얘기를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MBC를 탄압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박장범 사장 임명할 때 뭐 때문에 임명했습니까? 조그만 파우치. 그러고 나서 KBS 뉴스 9시 뉴스 있잖아요. 네. 내용 보세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할 때 네. 앞에 10개 꼭지를 얘기해. 이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다음에 원전 개발해서 지금 노예계약 나오잖아요. 네. 그전에 뭐라고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그게 제대로 보도한 겁니까? 원자력이죠. 예. 원전. 죄송합니다. 나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저도 좀 딴지 좀 이거 걸어보려고요. 보세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네. 본인들이 언론 탄압하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환경 만들게 사장 앉혀가지고 홍보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반성하시고요. 네. 이번에 이렇게 방통위를 개편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금 방송 관련된 업무가 세 곳에 나눠져 있어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과기부, 문체부 이렇게 세 군데 나눠져 오호, 있다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문체부 거 못 가져왔어요. 문체부에 뭐가 있냐면 인터넷 신문, 그다음에 신문사 일반 종이 신문 있잖아요. 네. 이 업무를 거기서 해요. 아하. 언론진흥도 거기서 하고 예를 네. 들면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언론진흥재단. 들어보셨죠? 교수님이 노리시는 거.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거기가 문체부 산하예요. 문체부에서 임명해요, 이사장을. 네. 거기는 언론인들의 해외 연수라든지 언론사 지원 이걸 합니다. 네. 그럼 그것도 사실 미디어니까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근데 그건 이번에 빠졌는데 네. 과기부에 특이하게 과기부에 뭐가 있냐면 유료 방송이 거기가 있어요. 케이블 TV.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까 제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있잖아요. 네. 그 기금을 거기서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당연히 방통위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가 이번에 바뀌면서 제재와 진흥을 함께 하겠다는 목적이에요. 그냥 합친 게 아니고 진짜 이유가 정확하네요. 이유가 정확하죠. 그래서 네. 과기부가 갖고 있는 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케이블 유료 방송 업무, 그다음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파수 관련돼서 과기부가 또 관여를 해요. 요걸 다 가져와서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네. 그 목적으로 하는 거지 뭐 이지수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자연스럽게 제도가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무직 직원들은 나가야죠. 공무원들이 계속 인수를 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씀이죠. 뭔 말인지 모르다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진짜 못 알아먹겠는 거 어떻게 하냐. 더 알아먹자래 할 말은 다 그리고 심지어 어저께 우리도 했던 얘기예요. 했어 여기서? 이 구조를 바꾸고. 난 댓글에 내 욕하는 거 보고 있었지. 뭐라고 욕했는데? 아, 오늘은 없는데. 어제 왜 교수님 말씀하신다고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전 얘기가 1분이 넘어가면 자꾸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요, 솔직히? 좀 기시지 않았습니까? 예. 있긴 했죠. 아니 제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또 해요? 뭘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아쉬운 점 얘기해도 점? 돼요? 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혼을 7명으로 바꿔요. 네, 네. 5명에서. 근데 네. 근데 7명 중에 대통령 임명이 1명이에요. 아니 원래는 예전에 5명이었거든요 방통위가. 5명 중에 대통령 임명이 2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7명은 늘었는데 왜 숫자는 줄어 1명으로? 근데 정치의 개입을 좀 줄이자 이런. 정치의 개입을 줄이는데 왜 정당에서 해? 그럼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저기 본인 이거 민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민원은 아니 민주당 생각해 가서 말이 됩니까? 정치를 중립을 하려면 대통령을 줄였으면 국회에서 하면 안 되죠. 나머지 6명 국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7명 중에. 이게 뭡니까 대체? 교수님은 왜 대통령의 임명직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진짜 올인을 하셨는데 한 명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정말 한 명 안에는 못 뚜렷하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한 명이 무조건 나지 이 생각도 없으신 모양인데 자신감을 가지시고 교수님. 진짜 뭐 하는 거예요? 한 명이면 교수님이죠. 저는 저와 관계없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본인도 이거 소송해봐야 못 안 이긴다는 돼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구조가 아예 바뀌고 조직의 성격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소송 누구 돈으로 해요? 아 이거 이제 세금으로 쫓겨나고 나서 하지. 해야 되니까 자기가 또. 자기 돈으로 하는 거지? 얼마든지. 대구시장 나오잖아요. 저는 응원합니다. 얼마든지 출마해. 출마비당 내고 분명히 저는 이진숙 정도의 삶을 살아온 애들은 분명히 저는 선거법에 걸린다고 봅니다. 벌금 내. 그렇게 하면 된다.